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 시간에 배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모두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물체가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자, 높은 곳에 가만히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생각해 볼 때, 자, 높은 곳에 있을 때, 높은 곳에 바로 서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0이죠, 0.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자, 이것은 최대가 되겠죠. 자, 최대를 만약에 10으로 한다면 10이 되겠죠. 그러면 자, 물체가 떨어지게 되면 속력이 붙어요. 그죠? 점점 속력이 붙기 때문에 자, 한 중간쯤에 딱 왔을 때, 중간에 왔을 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많이 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5가 되겠죠. 전체를 10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물체가 딱 중간점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반이 줄어서 5가 되겠죠. 그리고 물체가 지면에 충돌하는 순간, 바로 여기 지면에 충돌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가장 속력이 빠를 때니까 아마 10이 되겠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더 이상 높이가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겠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물체가 가장 높은 곳에서 서 있을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0, 대신에 위치 에너지가 최대값이라고 하면 물체가 자유 낙하를 해서 지표면에 닿기 직전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이 되고 위치 에너지는 0이 된다. 즉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바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과 지표면 닿기 전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다 같다란 얘기죠. 중간일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같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세 부분에 모두 어느 지점에서든지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울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에요. 자,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자, 한번 다시 천천히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방금 배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물체가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즉, 물체가 올라갈 때는 공을 위로 던졌을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고, 그죠? 꼭대기 쪽에서는 아예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위치 에너지는 대신에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죠. 물체가 반대로 내려올 때에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배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즉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즉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그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여기든지 간에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물체가 올라갈 때에는 점점 속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하지만 속력은 줄어드니까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반대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증가한 만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양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린 것보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A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B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그리고 A와 B 사이에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A와 B 사이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가지 에너지 전원과 보존. 자, 에너지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열, 빛, 전기, 화학, 소리, 핵,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다음 여러가지 에너지의 전환.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 그죠? 하지만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총합은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쉽죠? 여기는 아주 쉽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요즘 들어서 하는 말이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뜻하는 신에너지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뜻하는 재생에너지를 통틀어 부르는 용어.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되면 사실 그 지구가 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원 그리고 한번 쓰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죠.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역시 둘 다 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 이것도 청정 에너지죠. 그죠? 바람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사실 우리가 모든 에너지는 지금 다 전기로 바꿔서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5분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죠?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내려올 때는, 자, 아래로 내려올 때는 뭘까요? 처음에는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었겠죠. 위치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떨어질 때, 자, 떨어질 때 점차로 증가하는 에너지. 자,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대신에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죠. 이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높이 10m 지점에서 질량 1kg인 물체가 낙하하였다. 이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 질량과 속력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속력이 없죠. 자, 속력이 없는 대신에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높이 10m 지점에서 질량 1kg인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알기 때문에 이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에는 이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는 걸 알죠. 그래서 10m 지점에서의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되겠죠. 9.8 곱하기 1kg 곱하기 높이 10m, 즉 얼마? 98줄이겠죠. 이것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됐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전환될 때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되는 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마찰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는, 자, 마찰이 있다면
우린 지금까지 마찰이 없다라고 전제했지만 마찰이 있다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는 다 어떻게 되죠?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대기권 바깥에 있는 별똥별이라든가 운석 또는 인공위성이 만약에 추락했을 경우에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속력이 굉장히 많이 빨라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 지구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타서 없어지죠. 그래서 마찰이 있다면 그 운동 에너지가 또는 역학적 에너지들이 다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뜻하는 신에너지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뜻하는 재생에너지를 통틀어 부르는 용어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사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통틀어 부르는 신재생에너지. 문제에 다 답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올 건 정말 너무너무 쉬운 문제일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